사업계획서 안전정보 8장 제품과 가격 전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 4P 전략 중에 일단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 네 가지 전략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제품과 가격 전략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특성 분석,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 결정 요인과 시장 구조와 가격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어떤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품을 파는 거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라고 할 때는 고객의 니즈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편익의 다발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표현하는데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네이브론 창업자 찰스 네이브론은 어떤 공장에서 화장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지만 매장에서 꿈을 판매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지만 단순하게 그 화장품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원적 니즈를 해결하는 어떤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상거래란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는 가치의 교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이 상품을 받음으로써 어떤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를 사는 것이지 그 상품 자체를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가치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는 가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품의 분석을 할 때는 제품 특성 분석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건 상품 자체의 핵심적인 편익, 그 다음에 실제 제품, 그리고 상품을 이야기할 때 부가적으로 어떤 창출하는 가치 이런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어떤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자면 여기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자동차는 핵심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고 운송 수단으로서 어떤 상품이지만 실제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배기량이라든지 디자인, 연비 이런 거가 포함되는 것이고 또 확장성을 말할 때는 여기에 자동차 등록 대행을 한다든지 브레이크박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품의 특성이라고 할 때는 핵심적인 편익, 어떤 특정한 제품의 핵심적인 편익과 또 실제 제품과 확장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편익이라고 할 때는 제품에서 핵심 편이라고 할 때는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편익. 그래서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산다는 개념이겠죠. 실제 제품은 핵심 편익을 보다 확대한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제품에 포함시키는 구성이죠. 그래서 상품을 선택할 때
자동차를 선택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연비,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정 상품을 사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라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확장 편익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지는 않지만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부수 기능의 제공 여부에 따라서 어떤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능이 확장 제품이 없는 상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품은 핵심 편익과 실제 제품만으로도 구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면 제품이 제공하는 어떤 특성이라고 할 때는 핵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실제 상품, 그 다음에 확장 제품, 까지도 포함한 부분을 제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편익이라는 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고 실제 제품은 제품의 핵심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기능, 색상, 디자인적인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다. 브랜드명이라든지 품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확장 제품은 판매 후 서비스라든지 배달 및 신용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등록 대행을 해준다든지 블랙박스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개념을 확장 제품이라고 한다는 것. 제품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보면 제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매점이나 어떤 제조업체, 소매점, 편의점에서 상품을 다양하게 갖추는 어떤 방법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고객의 니즈의 다양화, 어떤 개성화, 소비자의 선택화,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의 어떤 취급하는 상품의 폭과 깊이를 늘리는 것이 어떤 요즘 추세인데 어떤 제품의 다양성이라고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수직적 다양성, 수평적 다양성, 이질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직적 다양성은 원재료, 반제품, 제품 이렇게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는 뭐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은 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뭐 이렇게 수평적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거. 이질적인 다양화는 자동차 회사에서 뭐 컴퓨터까지 취급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의 이질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수직적 다양화라는 것은 뭐냐? 원재료, 부분, 반제품, 2차 가공품 등 기존의 제품 라인에 추가하는 방법. 수평적 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동일 업종의 제품 라인에 속해 있는 제품을 새로 추가하는 거.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자면 아반떼에서 소나타, 그랜저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이질적인 다양화라는 것은 이 업종의 제품 라인에 속해 있는 제품을 새로 추가하는 거. 말하자면 자동차 회사가 컴퓨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질적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다양성이라고 할 때, 수직적, 수평적, 이질적 다양화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라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품 라인. 제품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제품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 라인을 조금 더 다른 표를 먼저 설명하면은, 이렇게 세제, 치약, 비누, 뭐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제품 믹스의 폭과 제품 믹스의 깊이 이렇게 해서 총
제품 믹스의 길이는 전체 품목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편의점 같은 데서 이러한 측면인데, 그래서 라인이라고 할 때는 제품 믹스의 법, 제공하고 있는 제품 라인의 수, 세제, 치약, 비누, 기저귀, 화장지까지를 제품 라인의 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라인의 결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제품의 집합을 말한다. 제품 라인에 대한 결정은 제품 라인의 길이에 관한 것으로 제품 라인에 포함된 품목의 수다. 품목의 수. 그래서 어떤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취급할 것인가. 이게 제품 라인 제품 라인의 길이가 짧다라는 거는 소수의 전문품만 판매한다는 거예요. 제품 라인의 길이가 긴다는 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한다. 그러면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의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라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라인의 길이가 짧다고 하는 거는 전문성, 특정 제품만 취급한다는 거고, 제품 라인의 길이가 어떤 길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게 선택의 폭이 넓게 자파상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단점은 제품 라인 길이가 짧을 때는 고객의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그 대신 또 여러 가지 자파상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전문성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라인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객의 선택폭은 줄어들고 전문성은 올라간다. 제품 라인의 길이가 길수록 고객의 선택폭은 올라가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 제품 라인의 길이는 어찌됐든 제품 라인을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은 그 회사에서 경영 목표와 경영 자원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가 필요한데,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선택은 폭은 올라가지만 기업은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불량 재고가 많이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라인에 대한 결정은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고객 관점, 경쟁사 관점, 자사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은 30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고객 관점은 고객이 어떤 우리가 상품을 취급할 때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고객에게 제공하자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에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을 취급하는 품목을 결정해야 된다. 경쟁사 관점은 나와 같은 경쟁사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러니까 CU 편의점에서 상품을 취급할 때 GS 편의점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고 CU 편의점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의 관점에서는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늘어날수록 원재료 구입과 재고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에 맞게, 우리 편의점은 10평인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 것인지, 30평일 때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맞게 취급 품목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믹스를 결정할 때는, 취급하는 품목을 결정할 때는 고객 관점과 경쟁사와 자사적인 관점에서 취급 품목을 결정해야 된다. 제품 믹스라는 개념을 좀 보면, 제품 믹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일단 교재를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품 믹스라고 할 때 제품 믹스의 넓이, 깊이, 길이,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상품을 취급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품이 있으면 팔고자 하는 제품이 있을 때 세제라는 제품, 치약, 비누,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그 다음에 과자, 뭐 음료 쭉쭉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예? 세제에는 뭐 아이보리라든지 뭐 볼드, 그레인 이렇게 어떤 그 각각 세제의 품목별로 치약은 뭐 어떤 치약의 어떤 종류, 그다음에 비누도 비누의 종류, 일회용 기저귀도 취급하는 품목, 그다음에 화장지도 품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품 믹스의 넓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공하고 있는 제품 라인의 수, 넓이라고 제품 믹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얼마만큼 많은 상품을 세제, 치약, 비누,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어떤 폭을 가지고 있느냐. 제품 믹스의 넓이고 제품 믹스의 깊이는 하나의 제품 라인이랑 품목수 이렇게 깊이 세제면 세제의 종류가 얼마만큼 많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품 믹스의 길이는 제품 믹스의 길이라고 할 때는 이 넓이와 깊이를 포함한 거. 그래서 전체 총 품목수라고 하는 거죠.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영업을 할 때 제품의 최종 용도라든지 어떤 유통 경로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 상품을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색을 우리가 뭐 학교 앞에서 할 때는 편의점은 어떠한 품목들을 주로 취급해야 되는지, 주택가에서는 어떠한 품목을 취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상권에 맞는 일관성을 좀 가지고 어떤 제품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넓혀서 최종 길이, 총 품목수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복잡한 내용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 제품 믹스의 뭐 넓이, 깊이, 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품 믹스의 넓이라고 하는 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얼마나 많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느냐. 깊이는 어떤 품목에서 세부 품목을 가지고 있느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믹스를 가지고는 총 품목수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1600가지 품목을 취급한다든지 1400가지 품목을 취급한다든지 그러한 제품 믹스의 길이는 어떤 구성하는 전체 품목을 총 수를 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결정의 3요인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제품의 상품, 가격, 그다음에 유통 경로, 프로모션 네 가지 믹스 중에서 가격을 얼마에 판매할 것이냐고 하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협의로 말할 때는 제품에 부과되는 어떤 화폐량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마에 판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광의로는 광의 개념으로 할 때는 고객이 제품이 소유나 사용으로 썼게 되는 편익을 위해 고객이 포기해야 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가격은 어떤 고객의 단순하게 화폐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치를 화폐를 지불하고 얻게 되는 총 가치 이런 부분을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어떤 경영자의 입장과 또 소비자가 저렴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 결정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 지향 가격 결정, 그 다음에 가치 지향 가격 결정, 경쟁사의 가격 전략. 원가 지향 가격 결정이라고 하면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가 얼마냐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 결정은 기업이 갖는 것이지만 생산비와 판매비를 산출한 후에 어느 정도 이익을 더해서 이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라고 하는 어떤 원가 기준 가격 결정이 보편적인 가격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어떤 적합하지만, 그러나 이 원가 지향 가격 결정은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에는 용이하지만 경쟁사보다 고가인 경우에는 또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원가 기준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은 최저 가격의 기본이 되는 거죠. 원가가 얼마냐는 것은 그 이하로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원가 제한 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최저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 제한 가격 결정이다. 꼭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라든지 우리 브랜드의 어떤 가치라는 것을 가격에 같이 연동시켜서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가격을 지불할 때는 단순히 그게 원가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이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내가 샤넬백을 들었다고 하는 만족감, 심리적인 우월감, 이런 것까지도 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결정권을 고객이 갖는 거다. 그래서 고객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너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면 또 고객이 구매를 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치 제한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면 가격을 또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쟁사의 가격 결정.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 가치 기준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경쟁사가 이 제품을 얼마에 파는지, 경쟁사의 가격 정책을 내가 따라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 가격과 비교해서 그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품 간 차별화가 거의 없을 때 경쟁사 제품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겠죠. 가격 결정률을 보면 고객적인 측면, 경쟁적인 측면, 자사적인 측면, 그래서 원가 기준 가격이 최저 가격이 되는 거고, 고객 가치적인 측면이 최고 가격이 되는 거고, 경쟁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중간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선상에서 경쟁을 고려해서 중간 지점에서 가격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결정 요인은 고객 측면, 경쟁적인 측면, 원가 지향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구조와 가격 결정이나,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장 구조에 따른 가격 결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완전 경쟁이냐, 독점적 경쟁이냐, 그다음에 과점 경쟁이냐, 순수 독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지
뭐 일용품 거래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양쪽이 서로 많다. 그래가지고 판매자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고 소비자도 구매자도 영향을 못 미칠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인 가격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은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면 가격 지수, 물가가 올랐다는 어떤 지표가 되는 품목들이 어떤 안정 경쟁 시장에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 경쟁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다수로 구매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의 경쟁 시장이 아니라 일정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많은 수의 판매와 구매자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판매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선상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점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의 가격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의 판매자로 구성됨으로써 어떤 소수 판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가격이 어떤 어느 정도 어떤 그 과점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순수 독점 시장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판매자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구조에 따른 가격 결정은 완전 경쟁이냐, 독점 경쟁이냐, 과점 경쟁이냐, 순수 독점 체제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어떤 여러분의 제품 특성과 가격 결정의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요점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품이라고 할 때 제품 특성은 이렇게 핵심 편익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 상품이라고 하는 거,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성은 수직적 다양성, 수평적 다양성, 이질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제품 라인의 결정에서 제품 라인의 어떤 그 결정은 고객 관점이라든지 경쟁사 관점, 자사의 관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 믹스라고 하는 거, 제품 믹스의 넓이와 깊이, 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격 결정 요인의 세 가지 요인은 원가 지향 가격 결정, 그다음에 가치 지향 가격 결정, 경쟁사의 가격 결정이 있다. 그리고 시장 구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네 가지 차원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냐, 독점적 경쟁 시장이냐, 과점 경쟁 시장이냐, 순수 독점 시장에 따라서 가격 결정 행동이 달라진다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